취임식 당일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인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들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으로 칭하며 지명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은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토로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겠다는 걸 약속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찬 메뉴론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는 5가지 빛깔의 국수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오늘 회동이 첫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경청과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각각 평가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지출이 수입보다 6억 원 넘게 많은데 어디서 돈이 생겨서 쓴 건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김 후보자 해명은 경조사와 2차례 출판 기념회에서 수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왜 그 수입에 대해선 공직자 재산 신고를 안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번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해에 들어와서 그 해에 쓰면 법적으로 신고하기도 안 되어 있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그렇게 다 처리한 겁니다. 국회의원 세비 외에 그의 기타 수입은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는 재산 신고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단 주장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탈세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본인이 세금을 냈다는 증빙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흠집 내기 정치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 유능한 총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을 국민의힘이 처음 요청했던 23명에서 5명으로 줄이겠다고 양보했는데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깡통 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그 후보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된다. 이럴 거면 청문회 왜 합니까? 여야 줄다리기 탓에 증인 출석 통보 시한이 이미 그제 지난 가운데 모레 시작될 청문회엔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수입은 5억 1천만 원인데 지출은 13억 원에 이른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런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외에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입 등이 있었단 겁니다.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더라도 적어도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했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어 김 후보자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이 시급한데 국민의힘이 국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부터 살립시다. 오는 24일과 25일 열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여야 협상이 오늘 다시 결렬되면서 증인의 출석을 통보할 시한을 넘겼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증인을 확정하더라도 출석을 강제할 길은 없게 됐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모레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안모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입니다. 이자를 보낼 거래은행명과 계좌 번호는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같은 날 1,000만 원씩 꿔준 채권자는 안 씨 등 9명, 안 씨처럼 은행과 계좌 정보가 미기재된 채권자는 3명입니다. 안 씨와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지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유모 씨. 당시 유 씨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이사였고 기부 다음 해인 2021년 67세였던 유 씨는 김 후보자 국회의원실에 4급 보좌관에 채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아직 이들 채권자나 후원자와 관련해 추가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선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지난 2010년쯤 월수금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저렴한 오전 비행기로 중국을 오갔고 하루 3만 원짜리 숙소를 장기 계약해 학업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61일간 체류했다는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무관계 등에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며 신상과 정책 검증을 이원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5일 열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을 놓고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